사건 하나는 수임한지 이제 수임해가지고 돈 내고 그다음 위임장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고 나서 6개월 동안에 서면을 한 건을 안 낸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은 피고인데요. 피고로서 이제 상대방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 한 건을 안 내고 네. 그냥 중간에 뭐 조정 절차 있는 것도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고 답변도 없이. 서면 안 내고 그냥 서면 안 내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지연 전략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막 명도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명도 사건의 피고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답변을 좀 늦게 내고 이렇게 하면서 미루고 네. 끌어가는 사건을 끌어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은 사실은 이게 그 지연 전략을 먹히지 않는 사건입니다. 적절치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하고 판사님한테 공방을 하면서 우리는 정당하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야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변호사가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그 양력을 이렇게 보니까, 의뢰인과 같이 보니까, 이제 변호사 두 사람이 자기 사건 담당을 하는데, 네. 고참 변호사. 네. 그 사람이 팀장이라고 그러네요. 팀장 변호사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 4년 차예요. 진짜요? 로스쿨 이제 합격해가지고, 연수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의뢰인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수임할 때는 그 사람이 팀장이고, 연차가 한 10년 차 이상으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차인데 저는 10년 이상 경력됐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의뢰인한테. 공부만 10년 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연차가 좀 낮을 때는 그 연차가 낮다는 게 사실은 좀 콤플렉스고 핸디캡이고 이래가지고 연차를 약간 부풀렸어요. 저도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4년 차면은 6년 차, 5년 차 이렇게 한 1년씩 이제 이렇게 좀 부풀려 왔었는데 그거는 이해는 되죠,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4년 차인데 자기가 10년 차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조금 너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쳤고, 그 다음에 또 그 도와주는 이제 그 보조 변호사, 그 사람은 검색을 해보니까 또 변호사 명부에 나오지도 않아요, 또. 검색이 안 돼요. 왜요? 모르죠, 이제. 그 로펌에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연차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검색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참 너무 심각하구나. 수임할 때부터 이런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법적으로 못하나요? 사기, 기망 이런 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또 사건 맡겨놓으니까 속아서 사건 맡겼는데 6개월 동안 아무 답변서도 안 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그 변호사를 이제 해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돈도 못 빌려봤고요. 돈은 이제 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사건. 네. 두 번째 사건도 그거는 답변서를 냈다 그러네요, 최근에. 그래서 그 답변서를 이제 보고 어떻게 사건 진행되는가. 의뢰인은 이제 그 법인에 너무 넌더리가 나가지고 진저리가 나서 해임하려고 뭐 저한테 다 맡기려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무턱대고 맡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사건을 한번 보고 뭐 그 로펌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사건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보고 수임을 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사건 번호를 이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로펌에서 서류 만들어 가지고 준비 서면 만들어서 제출한 서면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뭐 사건 번호 뭐 2024 가단 메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법원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요거 한번 보시죠. 제가 최근에 다른 사건들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준비 서면 보면은 요렇게 이제 초반에 뭐 2023 가합 뭐 30 36025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서면 초반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 어느 법원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준비서면상 맨 마지막에 이렇게 후반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준비서면 뭐 답변서 양식 이런 것들이 대체로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뭐 민사 14부 규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의뢰인이 자기 사건 이제 서면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사건 번호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면서 이 서면을 보여주던데 잘못 쓴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그런데 몇 번 이제 사건 번호가 적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서울중앙지법이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을 이제 나의 사건 검색 있잖아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중앙지법 치고 사건 번호 치고 당사자 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없는 사건이라 나와요. 없는 사건이라고. 뭔지 알겠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또 넣었어요. 한 3번을 넣었는데 안 나와요. 없는 사건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가 볼 때는 그 변호사들이 또 실수한 것 같다. 일처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법인이다 보니까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의뢰인이 이제 다음날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말이 이것도 좀 웃깁니다. 그 원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수원법원이었답니다. 사건이. 그런 것 같았어요. 수원법원인데 그걸 이제 변호사가 실수한 거예요. 붙여넣기 한 거잖아요, 그냥 붙여넣기. 그렇죠. 원래 이제 그게 붙여넣기가 실수가 아니고 다른 사건은 원래 붙여넣기를 하는 건데요.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에다 이제 서면을 쓰고 마지막에 수원지방법원 사건이면은 중앙을 지우고 수원을 바꿔 넣어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에 못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런 실수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붙여넣기 하고 확인해야죠. 간혹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서면이 복잡하고 그거 쓰는데 막 정신이 골몰해 있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다 됐다 싶고 그냥.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변호사로서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런 건데, 이제 그 담당 변호사가 그 마지막 부분을 못 고치고 실수로 이제 의뢰인한테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의뢰인은 뭐, 그렇게 제출하셔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접수하는 단계에서 이제 보나마나, 이게 당연히 수원 사건을 중앙으로 집어넣으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수원으로 고쳐가지고 다시 제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접수는 제대로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의뢰인한테 서면 준게 프린트해서 준 게 중앙지법으로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의뢰인은 내 사건이 중앙인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저한테도 이제 중앙이라고 알려준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뢰인이 이제 따졌는데 이게 뭐 따진 게 아니라 사실은 궁금했던 거죠. 이게 왜 사건 번호가 안 나온다는데 왜 그러냐. 이게 저기 중앙으로 해서 친위가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변호사의 답변이 가관이에요. 그 거짓말한 건데요. 이게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다 중앙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넣은 거는 정상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 바보라네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 인터넷으로 다 대충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앙으로 거쳐서 가기 때문에 중앙으로 넣은 거지. 중앙으로 넣어서 딱 내려가는 거다. 그렇죠. 실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그럼 변호사의 그 위상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진짜 그렇게. 아까 이제 종합해 보면은 수임할 때부터 4년차 변호사가 10년차 이상이라고 자기 경력을 스스로 거짓말했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그래요. 이게 서면 쓰다 보면은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끝날 것을 그걸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기 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이 만연되고 습관화된. 거기서 일배분 안 될 것 같은데요, 막내들도. 그렇죠. 대충 배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충 해가지고 술만 많이 해가지고 그걸 배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배우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응기응변으로 의뢰인을 속이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을 변호사로서 잘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땡이다. 땡이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위에 있는 변호사들 또 밑에 그거를 배우러 들어가는 변호사들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지 적당하게 구슬려 가지고 수임하는구나. 수임 잘하는구나. 수임 잘하는구나. 돈 버는구나. 그게 큰일이죠. 우리 연예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제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적당하게, 그죠? 그런 사람이 막 돈 벌고 그러면은 밑에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본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쫓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참 너무 한심해서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뭐 제 일만 하고 뭐 다른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법인이 크게 로펌에 있는 거 아니니까. 네. 뭐 기껏해야 이제 뭐 아는 의뢰인들이 이게 너무 이 변호사한테 맡겼더니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 보면은 이거는 방향을 좀 잘 못 잡았다든지 그 역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연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험 부족이 아니라 완전 거짓말. 양심과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제가 찍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그러니까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좀 이제 그 의뢰인들도 너무 이렇게 전관에서 막 큰 데가 다 좋은 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외관 크고 과시 번지를 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건물 통째로 있고 막 이런 그렇죠. 막 변호사 많고 큰 건물 2, 3층 막 대여해가지고 대로변에 광고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뭐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면 1등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보면 이런 로펌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심리를.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 1위잖아. 그 조그만 나라에서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이 명품, 그러니까 법무법인도 큰데 뭐. 네. 예? 명품 이제 비싼 차도 잘 팔리고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결국은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돈을 내고 결국은 의뢰인들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결과 안 좋아지고. 결과 안 좋고. 와. 의뢰인들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